안녕하세요, 북스원 커피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덕세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제임스 1세가 즉위한 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자의적인 가세를 시행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했고요. 그 과정에서 덕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덕세라는 것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걷었죠. 전 시간에 이제 사료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덕세란 거는 어떤 이제 의뢰를 이제 그 세금이 아니라 명목상은 선물 기부금이다라고 이제 걷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기부금을 안 낸 사람들에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이제 이렇게 일종의 아니 그 기부금을 낸 사람만 블랙리스트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안 낸 사람들은 또 따로 관리해서 뭐냐면 거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세금 같은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덕세가 부과되니까 이에 대한 거부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거부를 이제 지지한 까닭으로 그 에드워드 코크라는 사람이 그 당시 대법관직을 이제 뭐냐면 그 파면하고요. 파면되고 절대 왕권의 전제적인 세인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덕세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영향 관련된 내용까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가 에스파니아 전쟁을 종식시킨 것도 에스파니아 상선의 습격과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그게 불만이었지만 제임스가 결정적으로 왕비를 에스파니아 왕실을 맞아들이려고 하자 의회는 이제 뭐냐면 권한을 강조하면서 대항의서를 이제 그 제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항의서 서양사 총론인가 거기서 변론이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 사료 내용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621년에 잉글랜드 의회가 국왕 제임스 1세의 전제 권력을 맞서가지고 의회 고유한 권한과 특권을 명시한 대항의서를 이제 제출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권리청원이라든지 대연정이 있는 내용을 좀 더 그냥 다시 반복했다. 그런 느낌이 쫙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 자유, 면책권, 특권 및 사법권은 잉글랜드 시민이 오래 들고 의심할 바 없는 타고난 권리자 유사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국왕과 국가, 왕국의 방어 및 잉글랜드 교회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들과 법률 제정 유지, 왕국 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폐단과 불만에 대한 구체책은 이에 대해 논의되고 토론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너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안에서 이제 뭐냐면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한정전 정통을 좀 더 다시 확인시켜줬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왕자비는 프랑스 왕실에서 맞이했으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혼 문제라는 게 뭐냐면, 제임스가 왕자비죠. 그러니까 왕비가 아니라 왕자비예요. 왕자비는 찰스 1세야. 찰스 1세. 그래서 찰스 1세의 그 부인을,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 며느리를 원래 스페인에 하려고 했다가 너무 반발이 크니까 또 이제 찰스 1세도 왜 스페인 왕비를 내가 맞아들이냐 해서 결국엔 이제 타협해서 프랑스 왕실에서 맞이했는데 이것도 웃긴 거죠. 이것도 카톨릭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국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찰스 1세가 원래 이 찰스 1세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프랑스 왕실에서 이제 왕비를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부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찰스 1세가 좀 친카톨릭적인 어떤 모습을 이제 보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책이 이제 반영되는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찰스 1세나 뭐 제임스 1세나 왕권 강화는 동일하죠. 예. 근데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나 뭐 그 저 신교 쪽인데
개인의 종교를 떠나가지고 뭔가 이제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카톨릭하고 청교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청교도 중에 일부가 메인프라우 타고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뭐냐면 포괄적으로 영국 국교를 내세워요. 근데 영국 국교회를 내세우는데 이 국교회 중에 어디를 강조하냐면 고파교회. 음. 이 고파교회는 카톨릭적 요소가 되게 강한 요소, 그, 그 파벌이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카톨릭을 내세울 경우에 너무 반발이 크니까 영국 국교회 중에 이 카톨릭적 요소가 강하고 국왕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고파교회를 내세워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교회를 가장한 친카톨릭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찰스 1세를 보겠습니다. 제임스를 계승한 이제 찰스 1세는 한 개인으로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인물이었으나 국왕으로서는 부왕보다 더 영국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정세도 어두웠다. 예, 그는 제임스가 영국 국민과 멀어지고 의회와 대립하게 된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비타입적으로 단행함으로써 의회와 대립을 격화시키고 드디어 혁명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찰스를 신임한 대주교 노드는 완고한 국교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완고한 국교회주의자는 고파교회, 그러니까 카톨릭과 가까운 뭐냐면 영국 그 국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완고한 국교회주의자로서 영국 국교회를 카톨릭과 가까운 방향으로 몰고 가는 동시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도 강화됐다. 그 결과 청교도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이주했으나 이제 이미 이제 제임스 1세부터 이주됐지만 찰스 1세 때 로드 대제국의 이제 대주교에 받기 때문에 신대를 더 많이 이주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얘네들 청교도 중에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피그님 파더즈라고 해요. 피그님 파더즈. 예.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종교적 자유와 뭐 공동체 그 종교적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피그님 파더즈는 메인 프라우 선언과 함께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가 이제 그 신대륙에 이주했고 국내에 머문 많은 청교도는 절대 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온건한 국교도조차 그들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온건한 국교들을 강교파라고 해요. 강교파.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의회는 이 강교파와 청교도들이 장악을 했고 특히 이제 이 강교파는 청교도를 지지한 거죠. 그래서 의회는 청교도들이 장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왕실 제정의 궁핍은 여전했고 그나마 이 찰스는 에스파냐와의 소규모이지만 전쟁을 시작했고 프랑스의 전쟁에도 말려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스파냐하고 프랑스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의회를 이제 뭐냐면 좀 소집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정부에 궁해진 찰스는 부유한 신하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차용하고 세대주의 이제 비용으로 세대주라는 그 뭐냐면 이걸 좀 설명하면 요걸 좀 설명할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비군이라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왕실 뭐 근위대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해군만 좀 있어. 그러니까 육군은 이렇게 많은 병력을 유지할 필요 없어. 외부에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비군만 있고 위기 시에 그때 이제 예비군들을 소집을 해갖고 이제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제 부대가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부대들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군사 시설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위기 시에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육군 병력을 동원해 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 그들도 먹고 재우고 할 수 있는 이제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개인집의 병사를 숙박을 시켰어요. 근데 그 숙박 비용을 그 개인집 그러니까 이 세대주는 여기에요. 그래서 그 세대주에게 비용을 부과시킨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불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권리청원에도 나와요. 요 내용이. 예. 그래서 좀 이따 읽어보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했던 이 찰스는 의회를 소집했는데 의회는 오히려 권리청원을 제출했다. 자, 이 권리청원은 되게 중요하죠.
영국의 이제 3대 현장 문서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쵸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3대 문서가 뭐냐면 대헌장, 권리청원, 그다음 권리장정 요거죠. 요거를 이제 세 개를 이제 뭐냐면 현대적 감각에 따라 계속 재해석하고 재해석하고 그 지금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두 번째 중요한 권리청원 대원장 다음에 권리청원 있는데 자 권리청원의 그 내용이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영국 행정상상의 중요한 문호로 의회 성의 없이 가세할 수 없다. 개인의 집안에 병세 숙박을 할 수 없다. 아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고 평화식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자의적인 구속이나 투옥을 할 수 없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청원은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좀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언젠가 나올 것 같아. 이게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권리청원 내용인데요. 권리청원 내용은 이제 좀 길지만 요거는 이제 중요한 사료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이거 하는 동안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1628년 6월 7일 영국의회 하원이 국왕 찰스 1세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권리청원 Partition of Right의 핵심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원칙에 따라 별도의 역사적 설명 없이 사료의 내용만을 제시합니다. 권리청원 Partition of Right 1628 제1조 강제기부 및 조세에 관하여 에드워드 1 세치세에 제정된 법령에 의하면 국왕과 그 후계자는 이 왕국의 대주교, 주교, 백작, 남작, 기사, 시민 및 기타 자유민들의 공통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조세나 원조금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권위에 의해 제정된 다른 법령들에 의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왕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의회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금이나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자의적 구속에 관하여 또한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는 법령에 의하면 자유민은 동료들의 합법적인 판결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되거나 투옥되지 않으며 그들의 자유나 관습을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되거나 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적법 절차에 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신민이 국왕 전하의 특별한 명령에 의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죄목도 제시되지 않은 채 투옥되었습니다. 이들이 인신보호영장을 통해 법원에 이송되었을 때에도 구금의 원인으로 오직 국왕의 특별 명령만이 제시되었을 뿐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제10조 청원 내용 이에 의회는 국왕 전하께 다음과 같이 겸허히 청원하나이다. 1. 앞으로 그 누구도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한 공통된 동의 없이는 어떠한 기부금, 차용금, 조공, 조세 또는 그와 유사한 부담을 지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지 않아야 한다. 2. 어떠한 자유민도 위에서 언급된 방식, 국법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되거나 구금되지 않아야 한다. 3. 국왕 전하께서는 군인과 해병들을 신민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가옥에 숙박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며 백성들이 미래에 그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평시에는 민간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계엄령, 마셜 러를 집행하기 위해 임명된 위원회들을 해체하며 앞으로는 그 누구도 국법에 어긋나는 방식의 계엄령에 의해 처벌받거나 사형에 처해지지 않아야 한다. 이후 찰스 1세의 실정과 관련하여 1641년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의회의 이제 반항에 당면한 찰스는 다시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11년 동안 의회 없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1629년 의회를 해산 후에 11년간 로드와 이제 보수적인 스톨포드 백작 이 사람들 이제 두 명이 이제 뭐냐면 찰스의 오팔 왼팔 하면서 일종의 측근 정치, 밀실 정치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의적인 전제 정치를 실시했다.
그 의회 승인 없이 함부로 가세하고 측근의 이제 궁중인들에게 각종 독점권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제 영국 상인들, 특히 런던 상인들의 어떤 반발을 또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자의적인 대표, 그 당시에 이제 의회 소유 없이 그 국왕이 단독으로 자의적인 어떤 가세를 징수하는 대표인 게 선박세야. 원래 선박세는 그 임시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전시하늘에서 해안 지역에 징수했던 임시세금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상시적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존 햄프튼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후에 이제 존 햄프텐이라는 사람이 반항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선박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 이제 자기 아버지 제임스 1세는 덕세라는 것을 이제 부과했잖아요. 선박세가 이제 찰스 1세가 부과한 자의적인 가세. 근데 요 선박세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음. 그래서 요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명칭도 물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잠깐 이 선박세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선박세야. 그래서 선박스의 내용을 이제 쭉 보는데 국왕이 이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뭐냐면 징수한 건데 그 명분이 뭐냐면 명분이 뭐냐면 그 해적들과 도둑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뭔가 좀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징수한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야. 주요 내용이. 그래서 그 밑에 전국적인 선박세 징수 영장과 그 다음에 선박세 관련된 판결을 받지. 근데 이거는 존 핸든이 이제 선박세가 그 뭐냐면 약간 이제 자의적인 가세다 해서 법원에 했는데 법원에서 패배를 당했죠. 그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저 여기 쭉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가세가 무거웠다기보다는 그것이 합헌적으로 의회를 이제 거치지 않고 이제 자의적으로 징수를 했고 징수된 세금이 궁전의 사치와 낭비 등 국민이 수고할 수 없는 곳에 사용했다. 원래 이거 목적 자체가 그 뭐냐면 선박을 약탈하는 해적들을 막기 위해서 걷는 세금인데 실제 목적에 따라서 걷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써버린 거죠. 유용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리하여 젠틀리 중심으로 이제 강국의 반대세력 구축가 강화돼 났고요. 찰스는 수많은 공업 분야에 새로 또 길드 제도를 강화하는 데는 이걸 통해서 왕권을 통제하고 재정을 보충한다. 왜냐 길드에게 이제 독점권을 줘서 독점권 비용을 해갖고 돈을 얻어서 이걸 바탕으로 왕권을 이제 강하고 뭐 재정을 보충한 그런 걸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은 심한 불경기 속에 행해졌던 것도 문제였다. 수출의 주종을 이루었던 모직물 수출은 1620년에서 21년에 큰 타격을 받은 후 종전 상태로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1630년대에 전반적으로 농작물이 작황이 신통치 않았다. 자, 이런 경제 불황은 혁명 발생 주된 원인이 아닐지 모르나 광범위하게 여러 사회계층의 불만을 조성하게 됐고 이러한 불만 속에 찰스의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재정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놓고 본다면 혁명으로서 길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 왕권의 보호를 받고 이를 지지할 런던의 대상인들은 찰스의 무모한 경제 정책에 앞서 몸을 도사리게 되었다. 독점권 남발은 그에 따른 거의 받은 자와 기득권자 간의 마찰을 빚었고요.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특히 런던 상인들이 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예전부터 독점권을 거의 독식해왔죠. 근데 이 찰스 1세가 런던 상인들에게 독점권 독식을 이제 파괴시키고 자기가 측근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약간 길드 제도 등등 독점권을 남발해가지고 뭐냐면 세금을 이제 거두려고 했어요. 그 비용을. 그러면 런던 상인 입장일 때는 예전에는 뭐 자기가 거의 100%뭐 그 뭐냐면 먹었는데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 자신의 독점권도 이제 상실되고 여러 사람이 갖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찰스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결정적 순간 그 당시 런던 상인 입장일 때 찰스를 별로 안 좋아하죠. 요청을 거부했던 것도
것이며 찰스는 이제 런던 상인들이 돈을 못 얻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돈이 필요했던 거야. 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트리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스코틀랜드였어요. 자, 예전에 이제 그 스투어트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스투어트 왕조는 기본적으로 얘는 스코틀랜드 왕조야.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잉글랜드 왕조와 또 겸하게 되죠. 이걸 이제 뭐냐면 동군 연합이라고 하죠. 동군 연합. 네. 그래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 상하지 않고 잉글랜드에 생활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 이제 생각하고 잉글랜드 또 의회하고 이제 충돌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자기도 여기 생활한 곳에서도 잉글랜드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정치상을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 스코틀랜드의 정치상을 알 리가 없죠.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고파교회죠. 이 고파교회를 스코틀랜드에 강요해가지고 뭔가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종교라는 게 정치와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의 국교회를 이제 강요하는데 스코틀랜드는 예전에 노스 때부터 여기 장로교파가 장악을 해요. 신교도파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항했겠죠.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파는 단결해서 왕강에게 저항을 했고 런던 상인들로부터 정비를 조달하지 못한 찰스는 1604년에 의회를 소집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기회인데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불만사를 터트리니까 해체시켜 버렸죠. 예. 그 의회가 왕의 요청을 받지 않고 그동안 그 쌓인 불만을 터놓자 찰스는 꼭 이를 해산했으나 또 제기된 스코틀랜드 전투에서 패배했다. 자, 궁지에 몰린 찰스는 같은 해 10월에 또다시 의회를 소집하는 수밖에 없었으나 그 해는 1654년에 가서야 정식으로 해산됐다.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이제 있기 때문에 장기의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의회에 이제 주로 그 많은 그 수를 차지했던 게 청교도인들이었어요. 청교도인들. 예.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교도 혁명을 볼게요. 자, 청교도 혁명을 이제 보는 그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그 앞에 배경 관련된 내용 설명이 쭉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기의 선거 결과는 국왕 지지세에게 현저히 약하게 나타났다. 그래요. 의회는 꼭 그동안 패단을 일소하고 절대 왕정을 제한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이제 나서게 되는데, 자, 요 내용들은 이제 쭉 있죠. 일단 장기의회 개혁 내용이에요. 일단 문제가 됐던 선박세 같은 부당한 과세를 폐지하고 성실청 같은 왕권의 특별 법정을 해체하는 거. 그다음 강압적인 국교회 정책. 그러니까 고파교회 있죠. 고파교회 정책을 차대하고 3년마다 의회 정기적 소집을 결의했다. 3년 회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앞에 그 당시 이제 찰스 1세가 오랫동안 이제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잖아요. 11년 동안. 그래서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제 생각에 이것도 한번 나올 것 같아. 어, 그래서 찰스 1세가 이제 때 장기 의회를 이제 소집하고 나서 장기 의회가 여러 가지 했던 그 개혁 작업. 이것도 한두 가지 쓰라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딱딱 떨어지잖아. 예. 근데 여기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성실청이야. 이 성실청이 예전에 사지선단 객관식 기준에 언급돼 있었거든요. 한번 나올 것 같아. 자, 성실청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는데요. 성실청은 원래 헨리 7세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 법정이야. 그럼 왜 이제 성실청이냐? 요게 벌성자잖아. 그래서 그때 왕궁에 이제 여기 보면 그니까 거기에 이제 뭐냐, 재판소에, 성실청 재판소에 그 위에 있는 청장이 별이 그려있기 때문에 그 유예가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냐면 빨리빨리 법을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법들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이제 재판들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특별법전인데 자 여기에서는 뭐 배심을 비롯한 보통법도 이제 생략하고요. 또 피고의 권리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투도 왕조 때는 재판이 빠르고 비교적 그 뭐냐 공정하다 그랬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배심원도 끼지 않고 보통법도 제대로 안 되고 뭐 피고의 권리는 무시한다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데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찰스 1세, 제임스 1세가 들면서 더 정식 절차 가지고는 자기가 좀 복잡해지고 자기가 유리한 판결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성실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재판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고 자기가 유리한 식으로 판결을 내도 하는데 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과 공격이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실청을 폐지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이 성실청 폐지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어요. 헨리 7세 때 만들어져서 있다가 스투어트 왕조의 전제정치에 이 성실청이 이용되니까 뭐냐면 찰스 1세 때 폐지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요와 관련된 이제 또 일련의 그 조치들 있죠. 요 조치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성실청 관련된 폐지 병렬, 3년 회기법, 그다음에 고파구의 어떤 그 정책 철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성실정 페이지 관련된 내용 있죠.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만. 예. 3년 회기법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좀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세요. 예. 첨부된 자료에서 언급된 성실청, 폐지, 3년 회기법,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돼? 구체적인 사료 원문 번역 전문입니다. 성실청 폐지에 관한 법령 Act for the Abolition of the Court of Star Chamber 1641 국왕전하와 현 의회의 귀족 및 평민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제정한다. 1. 성실청이라 불리는 법정 및 그 법정의 판사들이 행사해온 모든 사법권과 권한은 본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완전히 해체되고 철폐되며 종결된다. 2. 어떠한 추미런 의원이나 판사도 앞으로는 본 법령에 의해 해체된 상기법정에서 어떠한 사건도 심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3. 국왕과 그 후계자 또는 추미란에 의한 모든 형사사건의 재판은 일반적인 법 절차와 이 왕국의 확립된 법률에 따라 보통법 법정 (Ordinary Courts of Justice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4. 만약 추미란 의원이나 국왕의 관리가 본 법령을 위반하여 누군가를 구속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하려 할 경우 위반자는 피해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년 회기법 The Triennial Act 1641 의회의 장기간 소집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국왕의 대권에 의해 의회가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할 경우 국왕은 반드시 새로운 의회를 소집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2. 만약 국왕이 9월 10일까지 의회 소집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관 롤드 챈슬러이나 국세날인자 롤드 키퍼 오브 더 그레이트 실는 국왕의 별도 명령 없이도 즉시 의회 소집을 위한 선거영장을 발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3. 만약 대법관마저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각 주의 보안관들과 지방관료들은 스스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민들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4. 이렇게 소집된 의회는 상하양원의 동의 없이는 소집된 날로부터 최소 50일 이내에 해산되거나 정회될 수 없다. 의회의 자, 이 정도 읽어볼게요. 그 밑에 이제 고파교회 정책 철폐 관련된 내용 사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있고, 그리고 위에는 그동안 실정의 책임을 물어, 그 당시 이 로드와 테이프 등의 스타포드를 이제 규탄하고, 찰승할 수 없이 로드를 추방하고, 그 다음에 스타포드를 처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장기의 작업과 더불어 정치적인 각종 책자가 쏟아져 나왔고, 청교도 계통의 설교사들의 이제 설교가 가격해졌으며, 이에 따라 민중이 정치에 참여할 기세를 보였다. 자, 그러나 이 단계에서 아무런 내란이나 혁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때마치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란은 왕과 의회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고 갔다. 자, 아일랜드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아일랜드라는 곳은 예전에
켈튼족의 일파였던 게이린이 살고 있어요. 게이린은 이제 아일랜드하고 여기 스코틀랜드 북부에 살고 있었던 이제 고 얘네 독자적 게일러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원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아일랜드에서 자기들끼리 여러 왕국들을 만들고 이제 했던 거근데 언제부터 이제 잉글랜드 왕국이 여기에 이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헨리 2세 때부터 그래서 헨리 2세부터 여기 잉글랜드가 이 아일랜드 일부를 장악하고 나서 아일랜드 왕국을 만들었어. 예. 그래서 이 아일랜드 왕국은 그 일종의 계대 왕국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존 왕을 위해서 그 당시에 존이 두 번째 아들이니까 이제 얘에게 땅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를 위해서 좀 아일랜드 왕국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아일랜드 전역을 지배한 거는 언제 때냐면 헨리 8세 때야. 그래서 헨리 8세 때 여기를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헨리 8세 이후부터 이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북부 아일랜드 지금 얼스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많이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일부 아일랜드 그 뭐냐면 지주들이 이들과 또 역혈돼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아일랜드 보통 카톨릭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신교들이잖아. 영국 국교회든 뭐 장로파든 그래서 일부 아일랜드 지주도 이제 신교도 개정을 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이들 지주 계층들은 주로 이제 북부 아일랜드에 살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일반 아일랜드인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지주로서 얘네들 이제 소작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너무 이게 착취가 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생산한 뭐 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지주한테 갖다 바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를 먹었어요. 감자를. 이건 좀 뒤에 얘기인데 감자를 먹다 보는데 감자에 역병이 돌아서 19세기 중반에 대규모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뭐냐면 감자병이나 이제 돌아서 대규모 아사 상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뒤에 얘기했지만 또 누가 왔냐면 그 크노엘이 있죠. 이 크노엘이 와가지고 또 피해 이제 숙청을 하게 돼. 아일랜드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하여튼 아일랜드에 발생한 대규모 반란과 왕가에 의해 극단적 대규모 몰고 가는 하나의 계기였다. 반란은 그래서 이 반란은 스트로페 스트레프트의 강압적인 지배와 영국 신교도의 이제 이주자에 대한 카톨릭계 지주와 농민들의 반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대로 진압하기, 이 카톨릭계 지주라는 것은 일부 이제 있다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이제, 그, 아일랜드 지주 중에 신교도 개종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 신교를 개종한 후에는 아일랜드 정체성 없는 거죠. 근데 일부, 개종하지 않은 그 지주를 얘기합니다. 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고, 의회는 그 군대를 찰스에게 맡길 꺼냈다. 그 의회는 군대 지휘권은 의회가 장악한 법안을 통과시키고요. 그동안 이제 실정에 대한 그동안의 실정과 의회 불만을 종합한 대간주를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군대 지휘권은 왕이 갖고 있었는데 이 군대 지휘권을 누구한테 넘긴다? 의회한테 넘긴 거야. 요 기회들. 그래서 이제 이걸 대간주를 제시했다. 요 내용이 대간주인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요 당시 이제 그 찰스 1세에게 제출한 대간주, 대항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대간주 서명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군대 통수권 외에도 그동안 찰스 1세가 못했던 못한 찰스 1세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그걸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죠. 그 불법까지 하지 마라. 뭐 선박세나 이런 것들 독점권에 관해서 독점적인 어떤 상황을 파괴하고 이건 또 이제 그 내용이고 고퍼교회에 대한 비판도 있어. 예. 그래서 고퍼교회는 카톨릭적 요소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적 미신과 의회를 강요했다. 군대 지휘권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의회가 그렇다. 의회가 신뢰한 인물에게 맡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뭐 종교개혁 추진 뭐 이렇게 이제 쭉 있어요. 예. 그래서 대간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음. 자, 이에 이어 찰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1642년 초에 왕은 햄푼텐을 제 발음이 안 되는데 햄후덴을 이제 비롯한 반항파 지도자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선박세 있잖아요. 선박세 이제 부당함을 이제 법원에 뭐냐면 요구하고 이 재판해달라고 이제 요구한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제 거절했죠. 당연한 거다. 왕이 이제 권한에서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이렇게 판결을 났잖아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반항파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반항파에 의해 지도자 5명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런던시 쪽을 피신하고 런던시는 그들의 인도를 거부했다. 앞에 이 런던시를 이제 차지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런던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입장일 때는 이제 찰스 1세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찰스는 국부를 떠나서 군대를 규합하고 위에 또한 자위체육 군대를 모집하게 되었다. 왜냐면 찰스 입장일 때 런던에 계속 있다가 위험할 것 같아. 이 런던이 이제 뭐냐면 그 찰스판이잖아. 그러니까 찰스 입장일 땐 자기 수중에 군대가 별로 없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육군 자체가 별로 없어. 상비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좀 규합하게 해서 아마 북부 지역이 좀 왕당파 세력들이 좀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의회 또한 이제 자위체국 군대를 모집을 했죠. 그게 이제 1642년 여름에 끝날 무렵에 내란, 11월가 이제 불가피했고 청교도 혁명이 시작됐다. 처음 장기의회가 소집됐을 때는 의회 입장을 지지한 세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의회가 가격해질수록 중도적이나 온건한 의회들이 의회파에 탈락했다. 아마 이제 이 의회가 청교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작았기 때문에 이 중도파들이나 온건파들은 의회파로 이제 탈락을 한 것 같아. 예. 예. 1641년 5월 스트래포드의 규탄안은 204대 59로 가결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대간주에서 159대 140표 근소한 차이. 아마 이제 요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청교도 편에 썼던 강교파나 뭐는 원고파 사람들이 청교도 애들이 너무 날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견제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반대편을 많이 던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1642년에 의회에 남은 인원은 302명이었고 236명은 왕에 합세했다. 그래서 은근히 상당히 이제 청교도인들이 물론 이제 주도를 했지만 강교파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의회에서. 자, 이런 하원위원회 동안은 그대로 지방 젠트에게 반영되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게, 요 청교도 혁명은 계급 혁명이 아니에요. 요거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귀족이라든지, 부르주아의 어떤 대립구도, 계급 혁명을 보잖아요. 근데 뒤에도 나왔죠. 청교도 혁명은 계급 혁명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답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의회파인지 그런 거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념,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니까 젠트 안에서도 뭐냐면 왕관파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도 뭐냐면 의회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정한 게 어떤 계급적 신념에 따라서 결정된 게 아니라 뭐다?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 자신의 어떤 개인적 정치 판단이나 성향, 종교적인 어떤 성향 등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청교도라고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청교도혁명은 뭐 계급적인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거, 왕의 충성도 이런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다르다. 청교도 안에 그 전체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뭐 차이가 굳이 있다면 정치나 종교 문제의 의견 차이, 정통적 국왕에 대한 정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젠트리 중에 적지 수가 내란이라는 극단적 사태를 회피하고자 원했고 끝끝내 중립을 지킨 사람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편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중립편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편에 가담할 경우 카톨릭과 국교도가 왕당파에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부분 청교도는 의회 편이 많았으며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우세했고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틀뿐만 아니라 뭐 도시에 있는 이제 뭐냐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요원이나 이들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이렇게 완전히 또 뭐냐면 이렇게 청교도 넘어간 게 아니라 양쪽에 뭐냐면 그 양분돼 있었고 뭐 상인들은 이제 좀 의회파가 많았겠죠. 런던 상인들은 예. 그래서 뭐 개인적 성향이 훨씬 더 강했다. 계층적 성향보다는 계급적 성향보다 개인적 성향이 강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볼게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은 봉건적 귀족에게 지지된 절대 왕권과 진보적 부유자의 투쟁은 시민혁명 도시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프랑스 혁명의 계급 투쟁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젠틀이라는 계층은 그 지주 계층이면서도 그 넓게 보면 또 이제 상공업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계층도 포괄되거든요. 젠틀리의 장남이 이제 지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 차남 삼남들이 도시에 올라가고 상인이 되거나 이런 변호사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젠틀리 안에서의 이제 강의 이제 젠틀리요. 그 안에서의 계층적인 어떤 계급적 대립은 없어요. 별로. 어차피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개인적이고 정치 그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이제 어떤 사람은 청교도 편, 어떤 사람은 그 개신 저기 왕당파, 어떤 사람은 중립 요 정도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그 뭐냐 딱 도식화 시켜서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크노엘에 관련된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크노엘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약간 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예전에 뭐 객관식 기출 때 잠깐 언급됐나? 근데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나와. 그렇지만 뭐 항해조례나 이런 것들은 되게 유명하죠. 세계에서 교과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나온 게 요거야 요거. 크노엘이 어떻게 이제 싸웠는가, 무슨 전투에서 이겼는가. 그래서 이제 요거 약간 이제 뭐라 할까요? 객관식 기출 때 한 지문으로서 오답으로서 나왔나? 네, 그 정도야.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자, 내란이 시작될 때 망당파인 기사당이 우세했으나 의회파의 원두당이 동부의 젠트리 출신 크노웨이를 일초연대에서 전세가 달라졌다. 그는 이제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걸 잘 알고 신앙심이 되게 두꺼웠어요. 두터웠고 그래서 철기군을 조직했고요. 그래서 이 청교도의 철기군들은 항상 그 크노엔이 만든 그 얄팍한 그 소형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청교도 주의에 따라 재해석한 팜플렛 같은 그 조그만 책자가 있었는데 그 소책자를 항상 갖고 다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해병들이 그 모태통 어록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갖고 있었어요. 자, 하여튼 이념적으로 상당히 무장한 그 군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철기군이 조직돼서 마스모에서 왕군을 격파하고 자, 요 전투 이름 마스모나 레스비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거든 지문에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 예. 그래서 철기군이 크게 승리한 전투가 뭐냐 마스모 요 철기군을 다시 그 최종에 뽑아가지고 시험구를 만드는데 시험구에서 승리한 전투가 뭐냐 레스비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전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알 필요 없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마스모어나 뭐 네스비 전투 정도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청교 그 코너에 이끌었던 그 부대 명칭 있죠. 철기군, 신영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찰스는 이제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이 사람이 또 스코틀랜드 왕이잖아.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갔더니 스코틀랜드에서는 돈을 받고 위에부에 넘겼어. 어차피 이제 자기 종교적을 타협하기 때문에 마구 인정 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왕당파의 승리한 의회는 다 새로운 질서의 수입을 둘러싸고 크게 두 파로 나왔다. 그래서 의회는 다수파를 차지한 게 장로제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장로파에 대해서 의회군의 핵심을 형성하고 각 곡파의 자유를 독려한 독립파. 그리고 독립파 안에서도 상정주와 수공업자를 배경한 급진파인 민주주의 수평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 청교도 안에서도 파벌이 지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장로파들은 좀 약간 부자고, 그 다음에 독립파들은 약간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자영농자나 자영농민이나 뭐 그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민주적 수평파, 이들은 이제 약간 이제 소작이나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파벌들이 있어요. 파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영국 국교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 안에서 여러 파벌들에 대해서 그냥 그때 이제 읽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자, 영국 국교에는 이게 이제 특징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교긴 하는데 온건한 이제 뭐냐면 칼뱅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구교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청교도는 원래 이 청교도는 영국 국교예요. 네. 근데
이 영국 국교에 있는 이제 구교도 요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프리티안을 했던 사람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독립해서 사회권 만들자라는 독립교회도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명예혁명 이후에 분리됐어요. 청교도가. 그래서 하나의 이제 교단으로서 교회에서 통교도가 분리됐고, 그 전까지는 뭐냐면 계속 형식적 영국 국교회로 뭐냐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형식적으로 포함됐다고 해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영국 국교회지 청교도는 이제 점점 이제 뭐냐 하나의 교회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다른 교회도 이제 인식하는 비국교대로하고 인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분리된 거는 명예혁명이지만 이미 이제 청교도 혁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왕정 복고 등등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 청교도는 비국교도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딱 확립되기 시작한 거는 명예혁명 이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책에서는 청교도하고 영국 국교회를 좀 약간 분리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청교도가 이제 완전히 분리된 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기점으로 분리된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급해갖고 처음부터 청교도가 영국 국교회로 이제 뭐냐면 분리된 원래부터 다른 독립국 교회로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이건 소급해서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명예혁명 이후부터 완전히 독립이고 그전에는 영국 국교회 형식적으로 있다가 조금씩 이제 비국교도 그 안에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 국교동,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국교는 현재 기준에서 이제 국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성공회라고 하죠. 성공회 지금. 그래서 이 성공회 안에서도 상당히 뭐냐 또 파벌이 있어. 그걸 이제 크게 세 파로 나눠보면 뭐가 있냐면 앞에서 얘기한 고고회파, 그러니까 이걸 고우파 교회라고 하는데 고우파 교회는 상대적으로 카톨릭적 요소가 강해. 예. 그래서 앞에서 무슨 누구하고 짝짝꿍했죠? 찰스 힐스야 짝짝꿍했던 파고 그 다음에 저파 교회가 있어요. 이 저교회파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반대야. 좀 약간 성공회 안에서도 여기는 아니지만 그 신교도는 아니지만 좀 약간 이제 프로테스탄트 쪽 신교도하고 좀 가까울 쪽이 있어요. 예. 스페토 상에 볼 때 여기 보면 이쪽은 좀 우익이고 이쪽은 좀 좌익이다. 요 안에서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파와 저고학파의 딱 중간파가 있어요. 강고학파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공의 국교의 다수예요. 다수. 예. 그래서 이제 청교도 혁명 당시에 그 앞에서 그 이들이 온건파라고 불렸던 건데 처음에는 찰스에 그 대항을 했는데 앞에서 이제 이게 이 청교도 애들이 좀 약간 가격해니까 상당히 이제 뭐 많이 떠났고 그 찰스 힐스에 붙거나 중립을 선택했던 그 애들이 강교학파야. 강교회파.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상을 다 통합해. 뭐 그렇게 특별한 교리도 없고 근데 자 이렇게 성공을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교도를 보겠습니다. 청교도는 이제 크게 이제 잔류파하고 분리파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잔류파, 분리파는 명예혁명 있죠. 명예혁명 이후에 완전히 분리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비국교도가 됐고, 비국교도 인식은 이미 명예혁명 이전부터 비국교도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향된 게 요때고, 그래서 잔류파는 명예혁명 이후에 그 당시 분리돼도 계속 남았던 애들이야. 근데 이들은 이제 나중에 영국 국교에 이제 흡수되고, 자, 그러면 여기 분리파들, 독립교회파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세 파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장로파, 독립파, 해중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수평파, 진정한 수평파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장로파는 어떤 일들이냐면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파 영향을 왔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이제 그 뭐냐 행정적인 일 같은 것들, 재정적인 일 같은 것들 보조해주고 주도하는 거죠. 목사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실질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통일적인 교회망을 만들어야 된다. 이 카톨릭처럼 개서적이고 전국적인 통일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통일교회를 내세우는데 독립파들은 그런 생각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서적이고 이제 카톨릭처럼 이렇게 통일적인 교회가 아니라 개별 교회의 한 독립성을 되게 인정하는
그리고 장로관이나 일반 신도, 뭐 집사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중심의 독립교회를 이제 수립을 하려고 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수평파는 원래 이 독립파들은 약간 이제 뭐라 할까요? 자영농민? 약간 중소지주? 그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에서 나와서 소작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해가지고 중심에서 수평파, 진정한 수평파 이런 것 아니 수평파가 등장하죠. 그래서 수평파가 독립파 내에서 분리해서 11제 페이지 신앙의 자유를 내세웠고 더 수평파보다 더 뭐냐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뭐 농업 노동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디거지라고 해요. 디거지. 예, 진정한 수평파. 여기 장로파는 좀 부자, 독립파들은 뭐 이렇게 그 대지주나 뭐 이런 사람들 중소지주, 수평파는 자영농민이나 소지주 뭐 이렇게 있고 디거주는 그냥 농업 노동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 당시 이제 원식 기독교나 농업공업주의에서 땅을 나눠 갖고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피그리 파더즈야.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세력들은 그 당시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 등 스토트 왕조의 이제 뭐냐면 청교도 탄압에 맞서갖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 자기가 원하는 종교 공동체를 못 만드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해서 만들자 해가지고 나갔던 거죠. 예. 그래서 메인플라워 타고 이제 건너갔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던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춤에 나왔어요. 청교도의 한 분파인데. 자, 그 다음에 칠레파가 있는데 칠레파는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강조하냐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다음에 신뢰를 통해서 하라. 신뢰는 뭐냐면 요거 이제 교회 다니신 분은 알 텐데 세례를 어떻게 받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목사님이나 뭐 제 신부님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물을 이렇게 쫙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식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얘네는 그렇게 안 해. 보통 이제 예수님이 그 누구야? 요한인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뭐 받았는데 그때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이렇게 잠갔죠. 가서 물 속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침례라고 해.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걸 침례라는데 얘네들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세례 받을 때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것이 실례파다 이렇게 보는데 제세례파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이 사람도 이제 유아세를 방해 유아세를 유아세를 이제 뭐냐면 그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 파벌들 종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파벌들은 요 독립파들이죠. 독립파. 독립파들은 이 크노엘이 이제 했던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그래도 크노엘은 중소지주 계층이에요. 그 밑에 뭐 소지주, 자영농 이렇게 구성된 게 수평파고 그 다음에 아예 없는 얘들은 그냥 디거지고 이렇게 물론 꼭 계급별로 딱 나눠지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받고 다시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했어? 자, 찰스는 의회파의 여러 이런 대립을 이용해서 스코틀랜드군을 탈출했다. 원래 섬에 갇혔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내분이 나니까 다시 스코틀랜드로 이제 했는데 자, 크로에를 무마하여 이제 의회군 내부에 대립을 해소시키고 이제 왕군을 권한 스코틀랜드. 원래 스코틀랜드에 대한 이제 얘들 이제 넘겼잖아요. 찰스 1세를. 근데 이때 이제 그 스코틀랜드 갔던 이제 그 찰스 1세가 딜을 했어. 만약에 너희들이 잉글랜드 쳐들어올 경우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자치권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돈도 주고, 뭐, 이렇게 조건을 걸었겠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인들이, 이제, 물론 찰스 1세가 꼴보기 하지만, 뭐냐면 딜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했는데, 이때 스코틀랜드 군을 격파했죠. 예. 그리고 찰스를 다시 잡았어. 근데 이때 찰스는 이제 앞에 잡힌 거하고 위에 옮겨받은 거 다르죠. 이거는 모반죄잖아. 이건 모반죄라는 거 반역죄라는 거 지금도 사형이죠. 그 당시에 마찬. 비록 왕이라도 뭐냐면 남의 나라 군대에 끌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잉글랜드를 이제 뭐냐면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모반죄로 뭐냐면
사용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크로에는 12월 프라이드 대종을 하여금 장로파 의원들 반대파를 제거하고 다음에 이제 1월에 의회 내 특별법조를 만들어서 찰스 1세를 반역죄, 모반죄로 처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왕위 처형으로 영국은 이제 공화국이 되었죠. 그래서 영국 역사상 유일한 공화국 시기가 이 크로웨이 통치했던 시기야. 왕이 없었던 그 시기다. 근데 왕이 없어도 실제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크로웨이예요. 예. 그래서 크로웨이 하든 나중에 이제 정권을 막 휘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가 왕이 하라. 그냥 왕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근데 크로웨이는 지는 이제 왕권에 걸맞는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고는 의식적으로는 왕정에는 반감 때문에 잘 왕 안 하겠다. 끝까지 호국경이라는 지위로 이제 통치를 했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들에게 세습시키려 가다가 결국에는 아들들이 무능해서 물려났죠. 뭐냐면 다시 왕정 복권이 났잖아. 약간 뭐가 김일성하고 비슷해. 김일성 그 북쪽의 김부자들 많은 공화국인데 실제 왕정이죠. 조선 왕조실보다 더 뭐냐면 더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예. 차라리 그냥 왕조도 만들지 그냥.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큰호에들 이제 공화국을 만들고 나중에 잠부회. 자, 잠부회라는 것은 영국의 이제 의회 중에 장기의회가 있었잖아요. 장기의회 중에 많이 빠져나갔다 그랬죠. 그래도 이제 조금 남아 있었어. 그걸 이제 잠부회라고 하는데 잠부회를 해산시켰어요. 네. 이 당시 이제 큰호에는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영국의 헌정적 정치도 좀 계승해 보려고 했어. 마음만은.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성향상 좀 독재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의회하고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의회를 만들고 해산시키고 하다가 결국에 의회를 그냥 그냥 소집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 현정사상 유일한 성문헌법 이걸 통치현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통치현장을 제시하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싫다고 호국경이 됐고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뭐 투도 왕조나 스투트 왕조나 보다 더 많은 왕보다 권한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의하면 호국경 밑에 3년마다 선거를 구성하는 의회가 있고 의회가 있지만 실제 의회를 좀 몇 번 소집하다가 충돌해갖고 해산되고 후에는 거의 대부분 소집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20명 정도도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나 쿠노의 호국경 정치는 군대를 배경한 독재 정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지향했지만 실제 군사 독재였다. 의회를 정치를 지향했지만 실제 의회와 갈등 때문에 이제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쿠노의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방향을 보면 자, 쿠노의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유능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유능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 기반, 자신의 권력 기반인가 지지세력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때 중산계층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중산계층은 어떤 사람들이요? 런던에 이제 몰려있는 무역하는 사람들, 뭐 상공업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항해조사 같은 건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해외 영토를 확장시켰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반란들, 이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찰스 누구야? 찰스 2세죠. 그러니까 이제 찰스 2세가 아니라 잠깐 찰스 1세죠. 찰스 2세다. 찰스 1세. 그러니까 찰스 1세 아들이 이제 프랑스에 망명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정 복권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잉글랜드와 그 스코틀랜드와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에 불만이 있고 특히 크노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갖고 얘네들 선동을 했어요. 둘 다 실패를 했지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영토를 이제 뭐냐면 그 반란을 진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힘을 바탕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특징이에요. 큰의 특징인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관련된 여기 통치 현장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요걸 제가 한번 사료를 찾아봤습니다. 예, 요게 통치 현장이에요. 그 호국경을 중심한 공화국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여기 주요한 게 호국경이에요. 이 명칭을 좀 외워두시고 의회도 있지만 의회를 제대로 기능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의회 권한이 쫙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 의회는 이제 뭐냐면 몇 번 소집했다가 맨날 충돌하니까 소집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버 크노에 같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들. 그래서, 요 내용도 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 통치영장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볼게요. 자, 이 사람의 정책이 이제 그 밑에 있는데, 자, 크노에는 그래도 합법적인 정부 형태를 갖춰보려고 의회를 소집했으나 이에 충돌했고 나중에는 의회를 이제 더 이상 소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655년에는 풍기당수법을 실시해서 감독을 목표로 전국적 소장을 배치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앞에 이제 군대의 힘을 통해서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기당수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한 청교도인이야.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청교도 기준에 입각해서 그 모든 국민들에게 깨끗한 삶을 뭐냐면 강요하게 돼. 뭐 연극도 보지 마라, 뭐 투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입장 올 때도 상당히 뭐냐면 건전하고 올바른 그런 피시적인 어떤 그거를 강조하는데 사람이 그 이렇게 하면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좋아하지. 왜냐면 예전엔 즐겁고 노고 그걸 가지고 술 마시면서 하는데 그 다 통제할 뻔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냐 짜증을 느끼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짜증 느끼는데 말은 못해. 잘못하면 그 지역에 이제 파견된 이제 뭐냐면 그 소장에 의해서 그 고발되면 소장이 이제 얘 그거 발견하면 이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소장제를 설치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통제와 간섭을 통해 선거를 순종자만 구성된 의회를 했는데 요게 이제 배분 의회라고 해요. 소위인데 그거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람은 뭔가 자기한테 시성소리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좀 조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언 자체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완전 독재적 스타일이야. 네. 그래서 결국 의회조차도 해산시키고 결국에 이제 찰스리스의 처형 이후 크노에는 정치적으로는 군사 독재를 합법화시켰고 마지막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계당수법 실시한 이제 소장지에 관련된 내용 좀 약간 좀 보겠습니다. 관련 사료들. 자, 여기가 이제 그 밑에 있는데, 앞에 이제 소장지에 관련된 풍기당수법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지방에 소장을 파견해갖고 이제 통제하는 거야, 민중들.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이제 뭔가 규제가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이렇게 뭐 술도 마시지 마라, 뭐 등등등등등. 아주 되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일상생활에 이제 막 간섭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그리고 이제 보면 음주, 욕설, 간음, 뭐 이런 것들. 물론 지금 입장을 때 우리 상당히 이게 도덕적이고 올바르긴 해요. 근데 너무 이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실증 느끼잖아. 이게 좋은 소리도 계속하고 실제로 자기한테 이게 하라고 하면 한두 번은 그냥 쇼도 할 수 있어. 근데 일상생활에 그렇게 하면 힘들어. 힘들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크노에드 호국경 정치 하에 일단 질서가 잡히고 포면상은 평온했다. 자, 그의 통치는 철저히 청교도 정치의 이제 후기 당수법을 발현했으며 그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류일에는 급작물을 담고 간음, 음주, 주정, 공가 타겟, 투기, 도박을 금지시켰다. 음주까지 금지시키면 진짜 한편 공화국 시대의 아일랜드의 카톨릭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카톨릭 교도들 아일랜드 지역은 그 앞에서 했지만 항상 불만이야. 왜냐면 얘네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지주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이 여기 살면서 자기 착취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이 잦았는데 이 쿠노이는 이들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아일랜드인데 쿠노이의 저주로서 상당히 이제 오랜 기억에 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긴 잘 안 나와있지만, 교과서에 제가 이제 이게 발췌를 해놨는데, 요게 크노에는 이제, 뭐냐면, 집권 당시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반란이 나왔거든. 예.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 프랑스에 망명한 게 네덜란드에 망명했다. 하여튼 그 네덜란드의 찰스 2세가 여기 들어와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반란을 옆에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실패를 했지만, 이게 이제, 왕당바세과 또 연결돼갖고 이제, 일어난 것도 있어요. 그때 찰스 2세가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보면 있고, 여기 또 이제 잘 안 나왔지만, 코너에 스코틀랜드 원정도 있어요. 여기 아일랜드 반란, 그 스코틀랜드 반란이 났으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왕당파가 그 당시 철기군이나 이렇게 패배한 그 전투도 있죠. 레이지비, 여기 위치. 예, 이거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마스턴부. 여기 레이지비와 마스턴부. 두 개의 전투 되게 유명하죠? 이거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찰스 2세가 이제 활동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는 안 나와요. 지금 그렇지만 교과서에 15년 개정이나 그런 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한번 부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2세가 이제 스코틀랜드와 그 아일랜드 반란에 참여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했죠. 물론 이제 했지만 그래서 찰스 2세는 철저하게 카톨릭 교도예요. 그것도 감안해야 돼. 이 사람은 뭐냐면 스코트 왕조 자체가 카톨릭 교도인데 제임스 1세만 좀 예의적인 거, 그 제임스 찰스 2세는 그 자기 집안에 따라서 카톨릭 교도고 또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카톨릭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카톨릭 교도야.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국가 정책을 통해서 그냥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찰스 1세는 영국 보파교회를 내세워가지고 카톨릭을 한 거고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아예 대놓고 그냥 카톨릭을 한 거야. 자기가 또 카톨릭 교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 가서 뭐 대관식 원래 이 사람이 스코틀 왕이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 감안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반발해서 결국에는 대규모 이제 공격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올리브의 드라이드 공성전 보고서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일랜드 정착벽에서 요구 개교에서 이제 반란을 가담했던 그 당시 그 아일랜드 카톨릭 주민들 대규모 이제 학살 토지도 이제 몰수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조치까지 하냐면 아일랜드인들의 언어 게일러를 쓰지 못하도록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게일러 썼다? 그러면 잡아서 처형시켜버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일랜드는 영어를 쓰죠. 게일러는 사원으로서 주로 이제 대학에서 연구한 학문이야. 일상생활 영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시민 통치자였던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를 독립후에도 계속 쓰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한국어는 저기 그 뭐냐면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그런 고전 언어고 사어고 뭐 이렇게 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있고, 그 밑에 이제 크노엘에 이제 여기 군정과 아일랜드 원정 관련사도 있거든요. 소장에 대한 지침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풍기 단속법에 입각해서 이제 숫자가 파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공성전 그 드레이드 공성전 아까 전에 했죠. 대규모 이제 해서 사륙전을 펼쳤다. 예, 보고서 있고 아일랜드 전착국 관련된 내용들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선진자들이 보낸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일랜드 저주, 크노의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천천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클릭하고 잠시 중지해서 하면서 이제 보세요. 예, 다 읽어드리기는 좀 시간이 걸려. 예.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공부하실 때 잘 모르는 그냥 암기만 하지 말고 사료 내용을 좀 찾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보세요. 사료 내용을 그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료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해도가 달라져. 그리고 사료를 보면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10시간 암기한 것을 두세 시간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코틀랜드 정부와 관련된, 아일랜드 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서양사 총론 있죠? 이 서양사 총론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요 내용을 이제 잠깐 제가 심화교육에서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일랜드 정복 기사가 있죠. 예. 아일랜드 정복 기사. 아이고, 잠깐만요. 예. 저희 예전 기본 강의 시간 때 했는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아일랜드 정복, 스코틀랜드 정복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총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30번하고 그 다음에 1532번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1656년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관련된 내용이요. 아니, 아일랜드가 아니라 찰스 2세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656년에 영국 위해가 안전 회복의 방도로 올리오 크omwell에게 영국 왕이 될 것을 제안했을 때, 아, 잠깐만요. 아, 여기 아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기. 아, 1530번은 이제 호국권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읽어야 되겠네. 이게 스코틀랜드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많은 스코틀랜드는 찰스 2세를 지지했으며 앞에서 이 찰스 2세가 이제 건너왔다 했죠. 네덜란드 왕. 참고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왕이야. 그럼 왜 지지했냐? 자기 아버지 찰스 1세 미호도 보니까 이제 여기 그 호국경이 나오고 등장한 크omwell이 상당히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거든. 반발이 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찰스 2세를 지지하게 됐고 그래서 코노웰은 국가위원회 요청에 따라 스코틀랜드 진격했다. 그래서 코노웰의 용사군은 그 명성은 스코틀랜드 공포를 떨게 했고 던바 전투와 울슨 전투에서 겁에 질린 스코틀랜드군을 대파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전쟁 이후에 다시 찰스 2세는 영국 대륙을 망명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왕정 복구해서 돌아온 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여기는 서양사 계론에 없는 내용인데 일단 서양사 총론이나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아까쯤에 해드린 거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카톨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했는데 아일랜드 상대적으로 그 스코틀랜드 장로파에 대해서는 좀 더 간대한 편인 것 같아. 같은 이제 개신교잖아요. 좀 약간 성향이 달라도 그런 거고. 그 아일랜드를 정복할 때, 그 아일랜드 통치할 때 스코틀랜드도 같이 끌고 왔어요. 여기 이제 잉글랜드인가 스코틀랜드를 이제 끌어서 여기 땅을 나눠주고 얘를 지주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영국 내 문제를 해결한 크omwell은 1651년 우리가 제일 유명한 항해조례를 공표했다. 이 항해조례는 뭘 관련된 내용이냐면 네덜란드 중개무역을 타격을 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네덜란드가 이제 그 당시 17세기 초반까지 상당히 국제적 해상 패권을 장악했고 그때 패권을 장악할 때 큰 역할을 했던 게 중개무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의 상품을 운반할 수 있는 성박을 영국이나 상품 생산국의 성박으로 이제 한정된 거다.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했던 네덜란드는 자체 생산품이 별로 없어요. 뭐 투립이나 뭐 그 정도. 그리고 농업 생산물 그냥 지금도 그래요. 네덜란드는 이제 주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할 때, 특히 모직물 같은 게 이제 폭삭 망했죠. 얘들. 이런 이제 공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는, 그러니까 운반할 때는 결국에 남의 걸 운반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개료를 떼먹고 그거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거야.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가 또 동남아시아 같은 이제 유럽에서도 아메리카 식민지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도 원래는 네덜란드 식민지예요. 예. 그런 땅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국하고 이제 일종의 해상무역을 패권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식민지에 있는 것들을 운반하고 단데 팔고 하면서 수익을 얻는 건데, 이런 중개무역을 아예 금지시켜 버린 거야. 자체 생산력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패권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전쟁이 발생했다. 자, 네덜란드 전쟁은 이걸 영랑 전쟁이라고 해요. 영랑 전쟁. 또. 자, 연남전쟁인데, 연남전쟁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거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해조를 한번 읽고 나서, 요 부분은 또 제가 따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항해조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항해조에는 되게 중요한 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있고, 이 항해조에는 누구의 기득권을 보장해줬다? 중상층들. 런던의 그 상인들, 수공업자들, 소생산자들,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나 그 다음에 유통업자들의 어떤 내용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 중상층의 이득을 확실히 보장해주기 때문에 강압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냐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경영 항해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1006하여 또, 다시요. 1651의 핵심 조항 전문 번역본입니다. 항해조례 Navigation Act 1651년 10월 9일 제1조 본 법령이 발효되는 1651년 12월 1일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아메리카의 어느 지역이나 섬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모든 물품이나 상품은 해당 물품이 영연방에 속한 인민의 소유이고 그 선장과 선원의 최소 4분의 3이 이 왕국 영연방의 인민인 영국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잉글랜드 연방, 아일랜드 또는 이 연방에 속한 기타 영토나 섬으로 수입될 수 없다. 제2조 유럽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모든 물품이나 상품은 영국 선박을 이용하거나 혹은 해당 물품이 실제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의 선박 또는 해당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처음 선적되는 항구가 속한 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잉글랜드 연방이나 그 영토로 수입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물품과 이를 운송한 선박 그리고 그 선박에 부속된 모든 장비와 가구는 몰수된다. 제3조 잉글랜드 인민이 소유하고 잉글랜드 선박에서 잡거나 제조한 것이 아닌 모든 종류의 어류, 고래기름, 고래뼈 등은 잉글랜드 연방이나 그 영토로 수입되어 판매될 수 없다. 또한 영국 항구 사이의 연안무역, 코스털 트레이드는 오직 영국 선박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외국 선박에 의한 연안수송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4조 만약 본 법령을 위반하여 물품을 수입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있다면 그 물품의 가액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물품의 절반은 국가재정으로 나머지 절반은 이를 발견하고 고발한 자에게 돌아간다. 모든 세관원과 관료들은 이 법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위 사료 외에 1660년 찰스 2세가 왕정 복구 후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공포한 제2차 항해조례의 전문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영란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부연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찾아봤는데, 자, 영란전쟁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영란전쟁이 있어. 영란전쟁은 1차부터 해서 3차까지 일어났어요. 참고로 17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무역의 패권은 이제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중후반을 넘어서 이제 영란전쟁 정도 거쳐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갖게 되죠.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자, 앞에서 이제 영란전쟁,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은 요 항해조례를 통해서 발표를 계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양측은 도보협을 통해서 등에서 이제 서로 대규모 함대전을 이제 벌였고요. 뒤때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는 여기는 뭐 서기에서는 완전하게 뭐 이제 뭐 영국이 이겼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비슷비슷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웨스턴 미스턴 조약을 통해서 항해 조약을 마지못해 인정하게 됐어요. 제1차 영난 조약은. 그 다음에 왕정 복구 위에 찰스 2세가 또 한 번 해상권을 노리면서 이 당시 아프리카와 북미 네덜란드 거점들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뉴욕 있죠? 그 당시에 뉴욕은 뉴 암스테르담이라서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는 이 북미 거점이었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뺏었어. 그리고 요걸 뉴욕이라고 해요. 요크궁이라는데 보통 요크궁은 그 프린스 오브 웨이즈 그러니까 이제 세자가 있잖아요. 왕세자의 그 나머지 두 번째 아들인가? 두 번째 아들에게 부여진 그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요크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두 번째 아들인가? 하여튼 그 얘를 따서 뉴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네덜란드는 뭘 얻었냐? 대신에 딜을 해가지고 그 당시 네덜란드는 영국이 장악하고 있는 오늘 수리남 있죠. 이 수리남 땅을 얻게 돼.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수리남은 이제 버려진 땅이고 요 뉴욕은 딱 요충지 땅이 아니에요. 거점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덜란드가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조약을 통해서 이제 했다는데 뭐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영란전쟁이 뭐냐면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가 그 뭐냐면 네덜란드 친구가 그러니까 영국 찰스 2세가 프랑스와 손을 잡고 뭐냐 딜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항에서 프랑스와 영국군이 같이 공격을 했던 건데 이 영란전쟁을 보통 이제 네덜란드 재앙의 해라 이렇게 부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영국 프랑스 한대를 계기로 그 상대로 네덜란드 기적적인 승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네덜란드 상륙 저지시키고 했는데
일단은 전쟁을 막 하다 보니까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영국 의회가 왕을 압박해서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다시 웨스트민스터 조약. 툭하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인데 아마 거기가 영국 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약을 많이 맺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현상 유지했다. 그래서 3차 영남 전쟁은 그 네덜란드가 간신히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간신히.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세계 패권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갔다? 네덜란드에서 영국, 프랑스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빗대 이제 영국 항해조약에서 1차, 2차, 3차 여기 거쳐서 네덜란드 와 영국 간의 어떤 그 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 다음 부분은 이제 또 크노웰의 해외 식민지 그 개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뒤에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